달서구는 25일 월용아랫공원에서 2024 월용 민속 어울림한 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7일 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에서 정밀가공종합기술지원센터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달서구가 지난 25일 달서 반려견 놀이터에서 2024 달서 반려가족 희망나눔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27일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대한노인의 달성군주의 부설 비슬청춘대학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성서 노인종합복지관이 대구안구 주년기념 2024 청기백기 축제를 28일부터 3일간 개최했습니다. 대한미용사회 대구광역시 달성군지회 정기총회가 지난 28일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달서구 체육회는 단오를 맞아 5월 25일 월용아랫공원에서 2024 달서 시름대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서민우 의원과 고명욱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레몬뮤직 페스티벌인 달서가 6월 1일부터 2일까지 달서아트센터 청룡홀 및 야외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금나새의 두시 데이트가 6월 4일 오후 2시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개최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5월 30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는 25일 와룡아랫공원에서 단오를 맞아 민속씨름, 전통놀이 등 우리 고유의 다양한 민속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2024 와룡민속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성서지역발전회와 달서구 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씨름대 축제, 동별 윷놀이 대항전, 떡매치기 체험, 주민 장기자랑, 먹거리 장터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단오 명절의 전통을 잇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됐습니다. 10시부터 진행된 풍물놀이, 아랑고고장구 등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10시 30분 개회식에 이어 11시 30분부터 각동별 윷놀이 대항전, 민속씨름 대회, 팔씨름 대회가 이어졌습니다. 15시부터 20여 팀이 참가한 우리 동네 스타킹을 비롯해 지역 가수들의 축하 공연과 미스터트롯 출신 감성트로트 가수 일민씨의 멋진 공연으로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조상들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경험하고 나아가 주민들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성서지역 발전에는 성서지역을 중심으로 선조들이 이룩한 고유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 주민들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에 창립되었습니다. 이후 지역 주민 화합 행사 및 지역 축제 기획, 지역 문화 발굴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7일 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에서 정밀가공 종합기술지원센터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 센터는 대구국가산단 1단계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811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포터블 정밀부품 형상 3차원 측정기 등 최신 장비 60종을 갖춘 정밀기계가공 분야의 첨단 교육, 연구 시설입니다. 종합기술지원센터는 대구시가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의 디지털 융합, 제조공정혁신 정밀기계가공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 총 315억 원을 투입해 정밀기계가공 분야의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밀기계가공 산업은 자동차 부품, 의료, 광학, 전기, 전자 등 일상생활의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핵심 기초 산업일 뿐만 아니라 로봇, UAM, 반도체 등 대구시 5대 신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필수 산업이기도 합니다. 종합기술지원센터는 첨단 정밀가공 기술 개발 및 기업 지원, 산학연 컨소시엄 구축을 통한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 이전,
신기술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정밀기계 가공 산업 육성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달서구가 지난 25일 올해 개장한 달서 반려견 놀이터에서 2024 달서 반려가족 희망나눔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대구 최초로 올해 개장한 달서 반려견 놀이터에서 반려견들을 위한 축제가 열려 군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반려동물 무료 체험 부스에는 위생미용, 수의사 건강상담, 반려동물 장난감 만들기, 동물 등록증 만들기 등이 진행되시며 특히 반려견을 위한 백마카세 부스에서 소고기와 연어 스테이크, 반려견 와인을 준비해 반려견의 취향에 맞는 음식을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메인 무대에서는 반려견의 이름을 부르면 견주에게 달려오는 명랑 운동회와 패션스타 선발대회를 통해 반려견과 견주와의 유대감과 반려견의 개인기를 선보이며 반려인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날 달서구 홍보견으로 위촉된 달mon고도 함께 참여해 축제를 즐겼습니다. 예, 오늘 저희 크림이랑 함께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오늘 크림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달렸는데 3등 해가지고 너무 기뻐요. 감사합니다. 반려 축제에 있어서 패션스타에 참가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반려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서 우리 반려인들도 또 비반려인들도 같이 강아지와 함께 살 때에 좋은 정보도 많이 얻고 이런 행복하고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설채연 행동교정 수의사와 박순석 원장의 토크 콘서트가 열려 많은 견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며 반려동물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가족 구성원이며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동물 친화적인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동물 복지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27일 달성군 남부노인 복지관 대강당에서 최재훈 달성군수, 서도원 군의회 의장, 시군 의원, 신입생 등 총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 부설 비슬청춘대학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입학식은 건강한 여가활동과 유익한 배움으로 제2의 은빛 인생을 설계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열정으로 가득 찼으며 식전 공연, 1부 기념식, 2부 특강으로 구성되어 진행됐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신입생 여러분들께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며 비슬청춘대학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어르신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비슬청춘대학은 이날 입학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주 건강관리, 교양강좌, 문화강좌, 문화탐방 등의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 9주년 기념 2024 청기맥기 축제를 28일부터 3일간 개최했습니다. 개관 9주년 기념식 첫날 이태훈 구청장, 김해철 달서구의회의장, 방한곤 구의원, 최성열 복지관 운영위원 등 어르신 250여 명이 참가해 개관 9주년 기념식을 축하했습니다.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은 생동감이 넘치는 행복한 성서라는 주제로 청기맥기 축제 청춘을 기억하며 100세를 기약하자는 뜻으로 건강한 노인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매년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델이 되어서 멋진 워킹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도 멋진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어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그린 작품들 멋지게 전시회도 한번 하고 싶다. 그런 소망과 꿈을 어르신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꿈과 소망이 현실이 되는 축제, 그리고 그 꿈과 소망을 위해 열렬히 함께 응원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청기백기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제 첫날 신나는 트로트 가수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유공자 표창, 축사 등으로 진행되시려 특별 러너웨이 쇼에서는 복지관 내에서 경쟁을 뚫고 선발된 시니어 모델들이 당당한 걸음으로 멋지게 자신을 표현하며 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어 성모 유치원 어린이들의 공연으로 기념식을 마쳤습니다. 29일에는 다양한 먹거리 즐길거리 등 성서 문화체험 한마당으로 30일에는 복지관 2층 평생학습실 복도에서 생동감 넘치는 행복 전시회 작가 초대전과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 버스 성서 시니어 건강 박람회가 진행됐습니다. 원래 이제 3년째 들어가는 미술을 하면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고 좀 그거 되고 앞으로 이제 늙어가 할 일 없고 하니까 이거 해가지고 좀 더 좋게 하면 늙음을 하면 잘 그리보고 새해를 한다고 붓을 잡은 지 9년이 됐는데 뭐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그 반면에 글씨를 떠나서 정서적으로 시간도 잘 가고 그냥 소일로 그래 시간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이번 성서 노인복지관 9주년 행사로 여기 수강생들 작품 전시하는데 저도 참가하게 되어서 제 작품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어릴 때 화가가 꿈이었었는데 시골 없는 형편에 전문적으로 그림 공부는 하지 못했고 퇴직 후에 옛날에 가지고 있던 꿈을 지금 복지관에 수채화반 등록함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붓을 들었습니다. 전문 작가는 아니지만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어떤 자신감과 어떤 자존감, 자부심 이런 게 생겼고요. 앞으로 이제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작품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성서노인 종합복지관은 안전하고 활기차며 따뜻한 복지관이 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평생교육 및 노인 사회참여 지원사업, 건강증진 지원사업, 달서구 노인문화대학 운영 등 노인 복지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미용사의 대구광역시 달성군집에 2024 달성미용업주 위생교육 및 정기총회가 지난 28일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최재훈 달성군수, 서도원 달성군회장, 정용옥 달성군 지회장 등 내빈과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 소개와 성원 보고, 표창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표창은 국회의원상에 천진기, 백송임 씨가, 군수상에 이은아, 박낭주, 김상영 씨, 중앙회장상에 이채연, 노순희, 정명숙 씨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정용옥 달성지회장은 개회사에서 달성미용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모두 자부심을 갖고 달성미용인의 성실한 주역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지회장으로서 지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최재훈 달성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회원들이 다둥이 행복가게, 장애인 복지관 봉사활동 등 그간의 노력에 대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2부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사업실적 보고와 2024년도 사업계획 승인안의 보고가 이어졌으며 3부에서는 감사 선출 및 기타 토해 후 회의를 마쳤습니다. 달서구 체육회가 주최, 주관한 2024 달서씨름 대축제가 25일 와룡아랫공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달서구민과 달서구 소재, 대학교 재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뜨거운 승부를 펼쳤습니다. 대회는 남자부와 여자부, 그리고 외국인 남녀팀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 경기로 구성되었습니다.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열띤 경쟁을 벌였고, 관중들은 선수들의 힘찬 모습에 큰 호응을 보냈습니다. 남자부 청년부에서는 이진복 선수가 1위를 차지했으며 황성민 선수와 전영환 선수가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중년부에서는 김주용 선수가 1위, 김수현 선수와 김시봉 선수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장년부에서는 이재훈 선수가 1위를, 정현식 선수와 김남년 선수가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자부 경기에서도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매화급에서는 이민아 선수가 1위를 차지했으며 정명주 선수와 김영하 선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화급에서는 장혜은 선수가 1위에 오르며 기량을 인정받았고, 노윤서 선수와 하혜진 선수가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입상한 선수들에게는 상금과 함께 축하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1위 입상자에게는 30만원, 2위에게는 20만원, 그리고 3위에게는 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전동, 장계동, 용산 1, 2동 지역 굴둔 서민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5월에는 본격적인 야외활동이 시작되어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8년도 대구에 최초로 도입되어 전국적으로 자리 잡은 교통안전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바닥신호등입니다. 바닥신호등은 음성 안내 보조장치, 보행자 감지 시스템 등 각종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통 시스템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지칭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의 하나입니다. 설치 이후 보행자들의 위험한 상황이 줄어들었고 신호 준수율이 10% 이상 증가하는 효과로 인해 전국 지자체에서는 앞다투어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밤이나 비오는 날에는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여 시야를 확보해주고 저시력자를 쉽게 신호를 알아볼 수 있어 빠른 보행신호 인식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닥신호등의 지속적인 설치 확대를 통해 사고 예방에 힘써주신 구청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치 이후 4년의 시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 구에 설치된 바닥신호등의 전반적인 현황 점검을 통해 향후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2024년 3월 기준으로 우리 구에 설치된 바닥신호등은 51개로 파악되어 있는데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에 설치된 7개를 제외하고 대부분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초등학교 인근에 설치되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과 운전자의 서행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에는 설치가 저조합니다. 특히 옥박골 내거리와 장미공원 내거리 등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고 야간 자율학습을 마친 고등학생들이 자주 이동하는 교차로에도 추가 설치를 고려하여 보행자들의 안전을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작동 오류에 대한 점검입니다. 전국적으로 설치된 바닥신호등은 LED 불빛과 신호가 일치하지 않는 오작동 사례가 상당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에서만 몰두하여 불빛만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갈 경우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니 우리 구에서도 현재 설치된 51개소 바닥신호등 작동에 대하여 예방 차원의 전수조절을 통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상황에 맞는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다양한 스마트 횡단보도를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월전자민원 창구에는 등록된 민원들 중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짧아 사고가 발생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용인시에서는 스마트 횡단보도 중 하나인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의 인공적인 기술을 접목하여 AI 카메라가 보행자를
지해 길을 건널 시간을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신호를 시간을 자동으로 연장해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돕기 위해 AI 카메라가 우회전 방향 보행자를 감지하면 전광판에 영상과 메시지를 보내는 우회전 차량 경보 시스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적극적 도입하여 주민들의 보행 안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로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강화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가정의 날 화목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안전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용 구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현 1, 2동, 본동, 본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명 의원입니다. 현재 송현동 일대는 도시재생 사업이 머지않아 완료되어 침체된 도심이 활기를 되찾고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힘차게 날아오를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일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도시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든들 행복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핵심 사업을 제안하고 지역 주민, 관계 공무원 등 모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든들 행복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2019년 도시재생 사업 초기부터 오직 지역 발전에 대한 열정으로 주민, 구 관련 부서, 도시재생 지원센터 등 관계자들의 단합하고 노력한 결과로 탄생한 사회적 경제기업입니다. 앞으로 도시재생 거점 시설인 송현희망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공급하며 구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함으로써 태세한 도심의 활력을 일으켜 번영을 이끌어야 할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송현희망센터 내 마을 카페, 공유부업, 공동체험 프로그램 등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지금까지 사업 성과가 너무나 저조하여 허명무실에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와 같이 주민들의 공동운영 주체가 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든들 행복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로 자생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사업의 수입성으로는 사무국 직원 채용, 공공요금 납부, 실내외 청소 등 공간 운영을 위한 기초적인 예산 마련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하여 마을의 주민들의 거점 공간이 생기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거점 공간의 성공적인 운영을 시작으로 그 지역이 활기를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작 그 거점 공간 안에 주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주도적으로 행복한 마을 운영을 위해 조직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관리 담당 부서와 달서구청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통하여 추가적인 수입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지역의 고유 자원을 이용한 성공 사례는 많지만 도심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비슷한 도심 환경 속에서 성공 사례로 꼽히며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이 가까이 있는데 바로 대구시 동구의 효목동의 소목골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이곳은 현재 동구청의 근린공원, 공중화장실 및 도시재생 거점시설 내부 소독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성공 사례로 문의가 빈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 모델 가이드북에도 주민 참여형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의 든들 행복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도 동구의 소독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조속히 추진해야 함을 마땅하며 실무교육과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 관련 부서에서도 사회적 협동조합이 소독업, 건축위생관리업, 건축물 유지관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자생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며
나아가 구청의 방역과 소독 용역을 시행하는 부서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사회적 협동조합이 관련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도 마을 식당 운영, 노을 돌봄 서비스 제공, 공영주차장 관리 등의 다양한 사업을 검토 및 추진하여 든들 행복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자생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인구 감소, 산업 구조의 변화, 주거 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새로운 기능의 도입과 창출 등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등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특히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 삶 질 향상의 밑거름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지역 주민이 중심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만 번듯한 도시재생 사업의 한 페이지로 끝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막 도시의 활력을 찾기 위해 비상하는 시점에서 달서구만의 특성을 잘 살려 정말 주민들이 함께 숨쉬고 마을에 살아갈 수 있는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몬 뮤직 페스티벌 인 달서가 6월 1일부터 2일까지 달서 아트센터 청룡홀 및 야외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3회째 선보이고 있는 레몬 뮤직 페스티벌 인 달서에는 국내 인기 뮤지션 조지, 아도이와 보수동 쿨러, 해서웨이, 40, 그리고 소노로스, 빅파이 총 7팀이 출연하며 펑크록, 모던록, 신스팝 등 여러 색채의 음악으로 개성 넘치는 무대를 선보입니다. 야외광장에서는 총 10명의 DJ가 양일간 출연해 디제잉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페스티벌의 활기를 더합니다. 그 밖에 전시, 플리마켓, 체험 부스, 푸드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욱 다채로워진 페스티벌을 즐기며 여름밤을 음악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금난새의 도시 데이트가 6월 4일 오후 2시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금난새의 지휘 아래 6월드 챔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며 서울예술고등학교 출신의 신예 음악가들인 구혜인, 황동영, 신영호, 지익환이 협연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은 핸델의 오라토리오 솔로몬 중 슈바여왕의 도착을 시작으로 피터 월록의 카프리올 모음곡,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 등 친숙한 클래식 음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새의 해설과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로 아름다운 낮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5월 30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24일 사단법인 한국미용사회 중앙회 대구 달서구 지회,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대구 달서구 지회, 사단법인 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대구 달서구 지부, 사단법인 한국세탁업 중앙회 대구 경북통합지회 달서구 지부, 총 4개 공중위생단체와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민관협력을 통한 현장 중심의 생활 밀착형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구축해
숨은 위기 가구를 함께 찾고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조성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심심한 놀이터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는 대구 지역 10개의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중심으로 6월 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 화합이 광장에서 청소년들이 마음의 쉼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연합홍보축제 청소년 심심한 놀이터를 운영합니다. 이번 청소년 심심한 놀이터는 대구 지역 10개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협력해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했으며 청소년을 위한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대구 지역 청소년 상담사들이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체험 부스는 나를 만나다 빛나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미든 마인드, 이모션, 엔조이, 싱크의 앞글자로 청소년들은 부스를 통해 자신의 마음, 감정, 즐거움, 생각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만의 특별 부스인 비밀보장 부스에서는 청소년이 다른 누구에게 말하기 어려웠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상담의 비밀보장 원칙을 안내하는 부스를 통해 상담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고 이해와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문화센터 수영장 새 단장으로 6월 3일부터 재개장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은 다사읍 소재 달성문화센터가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6월 3일부터 체육 강좌를 재운영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는 총 사업이 11.5억 원의 군비를 투입해 시행했습니다. 이번 공사는 수영장 타일 전체 교체, 방수 공사, 천장재 부분 교체, 탈의실 샤워장 내부 전체 공사, 탈의실 옷장 및 개인 사물함 교체 등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선하여 이용객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시설물 내구 연한 및 안전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또 공단은 리모델링 공사에 이어 수영장 운영 인력 확보 및 시설 환경 정비를 위해 노력하며 6월 재개장을 앞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운영하게 된 6월 수영 강좌 신규 접수는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하며 수영 강좌 교육시간대별 및 각 반별로 구분하여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또는 달성문화센터 접수처로 문의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보건소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 소식입니다. 대구 달성군 보건소는 지난 24일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은 관내 의료기관, 학교, 산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보건 담당자 1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내 각종 감염병의 발생 양상을 신속히 파악하여 보건기관에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교육은 초중고 학교 보건교사 4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보건소 담당자가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의 역할을 고지하고 최근 3년간 감염병 발생 현황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세명학교 개별화 교육계획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세명 자립성장 프로젝트를 통한 일상생활 기능을 강화한다는 소식입니다. 대구 세명학교는 개별화 교육계획 기반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기존 교과학습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맞춤형 세명 자립 성장 프로젝트를 통한 일상생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부터 도입되는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상생활 활동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2학년도에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2023학년도부터는 전교생 대상으로 확대하여 개별화 교육 계획과 연계한 일상생활 기능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명 자립 성장 프로젝트는 자립생활, 의사소통 영역을 중심으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운영합니다. 자립생활은 과제 분석을 통해 위계화된 행동을 단계적으로 반복 지도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자신의 신변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은 학생별 의사소통 유형과 행동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반 편성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의사소통 기능을 강화합니다. 특히 더세움 인증제를 통해 이동기술, 사회적 기술, 신체운동 기술, 작업활동 기술 등을 익히고 단계에 따른 목표에 도달하면 학기 말에 인증서를 수여하여 학생의 도전의식과 성취감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선생님, 저 혼자 갈게요에서는 학생 스스로 교실을 찾아가고 학교 내 다양한 시설로 이동하는 연습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자립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대구FC U-18 현풍고 축구부와 온기나눔 줍김 활동을 실시한 소식입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3일 대구FC U-18 현풍고등학교 축구부 선수들과 함께 현풍천 일대에서 온기나눔 줍김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현풍고등학교 축구부는 대구FC 산하 18세 이하 유스팀으로 2023년 춘계 고등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대구FC의 미래 유망주 팀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현풍고등학교장을 비롯한 축구부 감독 및 선수들 50여 명이 참여하여 현풍천 일대 환경을 정화하며 환경보호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지금까지 5월 30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오는 6월 5일 이마트 월배점 옥상 주차장에서 달서구민을 위한 자동차 무상 점검 및 정비 행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무상 점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대구광역시 자동차 전문정비 사업조합 달서지회원 이마트 월배점의 협조를 받아 기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점검은 엔진, 전기장치, 제동장치, 배터리 등을 중점적으로 하며 와이퍼와 전구류, 오일류 등의 무상 지원도 제공됩니다. 또한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는 불법 부착물 제거와 계절별 자동차 관리 요령에 대한 설명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구민들의 안전을 강조하며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성서경찰서는 지난 27일 대구청 정보화 장비기 회계와 협업하여 강창교 일대 자살기도자 조기 발견 및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합동 드론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드론 순찰은 최근 드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수색 위주의 활용에서 벗어나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드론 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성서경찰서는 대구청 최초로 범죄 예방 드론 순찰을 시범 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창교 둘레길을 드론을 통한 순찰에 적합한 지역으로 선정해 대구경찰청 드론팀, 성서경찰서 범죄 예방 대응과 및 신당 지구대 등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약 1시간 동안 순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재욱 성서경찰서장은 드론은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한 수색 및 접근이 가능해 범죄 예방에 매우 유용하다며 기술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28일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응하기 위해 거점 소독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남 창녕군의 일교무리 농가에서 AI 발생이 확인된 이후 축산 관련 시설의 차량 소독 및 전염병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3월 특별 방역 대책 기간 종료 후 중단되었던 현풍 IC 인근의 거점 소독 시설은 25일부터 긴급 재가동되었습니다. 배춘식 부군수는 고병환성 AI의 사람 및 차량을 통한 전파 위험이 높아 거점 소독 시설 운영이 중요하다며 가금 농가와 축산 관계 시설 출입 차량뿐만 아니라 운전자에 대한 소독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3일 현풍고등학교 축구부 선수들과 함께 현풍천 일대에서 온기 나눔 죽깅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풍고등학교 축구부는 대구FC 산하 18세 이하 유스팀으로 2023년 춘계 고등축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대구FC의 미래 유망주 팀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현풍고등학교장을 비롯한 축구부 감독 및 선수들 50여 명이 참여하여 현풍천 일대 환경을 정화하며 환경보호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송종구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장은 현풍고 축구부 선수들이 죽깅 활동을 통해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바라며 이러한 활동이 더 많은 세계적인 선수들을 배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